안녕하세요. 카짐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는데, 지금 발표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저께 이틀 됐나? 우리나라는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전에 미리 보여주긴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가지고서 바탕으로 이번 11세대 E클래스이기 때문에 11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11분 안에 끝내볼게요. 출시하는 전체 엔진 라인업 중에 절반 이상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은 일단 4기통 디젤 그리고 가솔린인데, 둘 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기존엔 출발할 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최대 20마력이 더해졌지만 이제는 23마력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가볍게 출발하겠죠. 그리고 주행간에 타력 주행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변속기는 기존 9단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더 키웠습니다. 13.5kWh에서 25.4kWh로 커져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최대 100km나 된다고 해요. 물론 WLTP 기준이지만 100km나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한국 시장에서는 많이 깎일 테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면 7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하는 GL2350E 같은 경우에도 31.5kWh 배터리 갖고서 66km로 주행 가는 거를 인증받았죠. 그걸 보면은 더 가볍고 공력 성능 좋은 신형 E클래스는 80km 이상 인증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배터리 커졌으니까 당연히 모터 출력도 올라갔어요. 이전엔 122마력이었던 게 이젠 129마력이 됐습니다. 유럽 스펙이지만 현재 발표된 자료는 E302는 시스템 출력이 308마력, E402는 375마력이나 됩니다. 세 번째, 신형은 사이즈적으로도 변화가 좀 있어요. 전 세대에 비해 운전자 머리 위 공간은 5mm 늘어나서 E클래스를 타다가 또 이제 신형으로 넘어가는 차주가 아니라면은 눈치채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2열 공간은 대번에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베이스가 20mm, 즉 2cm나 길어졌거든요. 덕분에 무릎 공간과 레그룸이 각각 17mm씩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전보다 더 넓어졌다고 느껴질 거라는 이유는 또 있는데, 바로 팔꿈치와 몸통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 때문입니다. 도어 안쪽을 후벼 파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무려 실내 폭이 1519mm나 된다고 하네요. 전보다 25mm 늘어난 수치인데, 이 정도면 거의 S클래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트렁크도 540리터나 됐어요. 전엔 꼴랑 370리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다섯 번째, 또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시트입니다. 가운데서 바깥으로 마치 크로아상처럼 퍼져나가는 조직을 가진 시트는 우아할 뿐만 아니라 착자감을 높이기 위해 뒤지게 신경 썼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조개 껍데기에서 영감을 받아 시트를 그려냈대요. 그렇지 않아도 S클래스 시트는 착자감이 끝판왕이어서 E클래스가 이 착자감만큼은 못 따라잡겠지 했는데, 이번엔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이번 E클래스 시트는 또 처음으로 인증받은 재활용 원자재를 이용해서 뼈대부터 만들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컵홀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형 E클래스 컵홀더는 전에 봤던 그거네요. 이게 수납했을 때는 일체감도 생겨서 보기 좋지만 확실하게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에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2대까지 이렇게 세워서 거치할 수 있네요. 일곱 번째, 앞뒤 모습은 파격적입니다. 특히 아방가르드 라인의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와 한 판으로 이루어진 듯 이어져 있어요. 또 라디에이터 그릴에 BMW 아이코닉 글로우처럼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데, 어두울 때 보면 이전에 벤츠차에서 느낄 수 없던 분위기가 연출돼 새롭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번쩍이는 크롬 너머에 2가지 광학 섬유를 섞었대요. 빛은 유리섬유 다발로 이뤄진 LED 모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워치를 자동차 키로 쓸 수 있대요. 심지어 16명까지 키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 E클래스 법인차로 쓰면 임원 16명의 차인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포르쉐 카이엔이 실내 디스플레이를 3개나 갖췄다고 하재죠. 그런데 E클래스가 선빵 날렸습니다. 이제 E클래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주행 중에 별의별 걸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유튜브는 물론이고 넷플릭스까지, 그 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많으면 운전자 눈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죠? 그걸 막기 위해 2단계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석에 사람이 앉은 걸 감지하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MBUX를 이용해 글로브 박스 위 디스플레이 메뉴를 조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수석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디스플레이는 그냥 전자액자처럼 바뀝니다. 정해놓은 이미지만 띄우죠. 신형 E클래스의 개발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그 어떤 메르세데스보다 개인화에 충실한 차, 핵심은 MBUX 슈퍼 스크린이에요.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는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이것저것 사용자에게 맞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신형 E클래스에는 루틴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복잡한 얘기할 것 없이 개인화를 더욱 신경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실내 온도를 선호하고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며 조명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미리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12도 이하로 바깥 온도가 떨어지면 열선 시트를 켜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따뜻한 오렌지색으로 바꾸는 거죠. 자동차 멀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적에 엄청 토했거든요. 신형 E클래스에는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 중 하나로 멀미 예방 기능이 생겼습니다. 외기 내기를 전환해주기도 하고 온도나 조명을 조절해서 구토 유발을 줄여준다네요. 이건 한번 실험해 볼게요. 근데 하다가 토하면 어떡하지? 신형 S클래스에서 온도 조절하면 센터페시아 앰비언트 라이트가 파랑색 또는 빨간색으로 쫙쫙 색깔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클래스에도 비슷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과 연동은 아니고 앞자리 도어 패널 상단에 들어가는 한 가닥 라이트가 엔터테인먼트 작동과 연동에 변화를 준대요. 여기 또 신박한 기능이 있습니다. 디지털 벤트 컨트롤. 달라진 송풍구인데 아주 마법 같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온도나 풍량을 조절하면서 스스로 움직인대요. 물론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늘씬하게 바뀐 디자인만큼이나 신형 E클래스는 공력 개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CD가 0.23이에요. 효율성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전면 면적은 전세대에 비해 좀 넓어졌습니다. 이전엔 0.234 평방미터, 이제는 0.236 평방미터래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뒷바퀴를 최대 4.5도까지 꺾을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있으면 포매틱이면은 회전 반경이 12m에서 11.1m로 줄어들고 뒷바퀴 굴림이면은 11.6m에서 10.8m로 줄어든대요. 이거 한번 경험하면은 신세계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에어매틱과 함께 테크놀로지 패키지에 묶여 있대요. 에어매틱은 높이 조절까지 가능한데 컴포트 모드에서 시속 120km 이상 올라가면 차고가 15mm 낮아집니다. 무게중심을 낮춰 주행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제 차 안에서 전화기 꺼낼 필요도 없이 줌으로 회의할 수 있게 됐어요. 신형 E클래스 대시보드 상단에 보면 셀프 카메라가 있습니다. 슈퍼 스크린과 묶여있는 옵션인데 이걸로 이제 더욱 이동 사무실에 가까워지겠죠.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만든 앱이 아니어도 서드파티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틱톡, 앵그리버즈, 위벡스, 그리고 비발디 브라우저도 쓸 수 있대요. 네, 오늘 이렇게 신형 E클래스를 11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그랬는데 11가지 훌쩍 넘어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도 참 기대하는데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 5 시리즈 공개되는 것도 보니까 5 시리즈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또 5 시리즈보다는 E클래스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암튼 올 여름에 얼른 빨리 만나보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